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최민영 닥터 민브레입니다. 오늘은 유방의 염증성 질환, 유방염 혹은 유선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방학 교과서에서는 유방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환자분들이나 의사들도 유선염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해서 제가 앞으로 유선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선염을 주제로 잡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유방암과는 또 다른 광범위함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당장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또 유선염 중에 정말 못된 애도 있습니다. 보통 유선염 하면 수유부에서만 걸리는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수유부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이지만 비수유부에서도 생깁니다. 오히려 수유기에 생기는 유선염은 그나마 비교적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약간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유선염은 수유기 유선염과 비수유기 유선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유기 유선염은 대개 유두 부위의 균열이나 유두 피부가 벗겨지면서 그 주변 피부에 세균이 과증식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균들이 유관과 주위 조직으로 침입해서 모유가 잘 배출되지 않는 구역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프고 붓고 빨개지고 그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고 이런 국소 증상부터 오한이나 발열 같은 전신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가 안 되면 농양, 즉 고름으로 변하기 때문에 농양이 형성되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농양이 피부 근처에 생길 경우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그 부위가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소 마취 후에 절개 배농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양이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깊숙한 곳에 위치할 경우에는 주사침을 이용해서 흡인과 세척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돼서 여러 번 시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를 할 때 당연히 항생제 투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수유부에서 유선염이나 농양을 치료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유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유선염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서 직수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대 수유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선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모유에 포함되는 소량의 균이나 수유부 유선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아기에게 거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유를 하는 것이 고여있는 유즙의 배출을 촉진시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심한 농양이나 광범위한 농양으로 절개 배농수를 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유선염이나 작은 범위의 농양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직수 꼭 유지해 주세요. 비수유부에서도 유선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수유부에서보다 치료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결국 염증의 치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은 치료가 잘 되더라도 또 다시 잘 생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유륜 주위에 잘 생기고 유관 확장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균이 수유기 유선염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항생제도 한 가지 이상 사용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양이 형성되었다면 절개 배농술이나 주사침 흡인 혹은 진공보조 생검기를 이용한 농양 부위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수유부나 비수유부 유선염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방암과의 감별입니다. 유방암 중에 마치 유선염처럼 초기 증상이 시작되는 암이 있어요.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방암은 유선염과는 질환 자체도 치료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심한 유선염의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초기에 유선염으로 생각해서 치료하다가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염증성 유방암 말고도 이 유선염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유가종성 소엽 유선염입니다. 보통 유가종성 유선염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성질이 정말 못된 유선염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걔가 바로 얘입니다. 보통 유가종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결핵인데요. 만약에 조직검사에서 결핵으로 나온다면 결핵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 나쁘다고 얘기하는 유선염은 뚜렷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유가종성 유선염입니다. 유관에서 유출되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의 분비물에 대한 자가 면역성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라는 가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하고 통증이나 압통이 심하고 단단한 혹이나 재발하는 농양이 주 증상입니다. 치료는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경과관찰만으로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보존적 치료,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약물 치료, 병변이 국한되어 있을 때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증상 없이 호그록만 만져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다 보면 자연 소멸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농양 범위가 작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범위가 특정 부위로 국한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농양이 크게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선염의 농양 치료와 같이 치료를 합니다. 유가종성 유선염은 한 번 생기면 재발을 잘해서 의사들도 많이 고민하고 환자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기운 내시라고 하는 말 중에 얘가 그렇다고 유방암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해드려도 낙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염증, 유선염 정리해 드릴게요. 유선염은 유방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수유부에서 주로 생기지만 비수유부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유 중 유선염이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유 수유를 꼭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수유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선염에서 꼭 감별해줘야 하는 질환이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유선염과는 치료도 예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유선염이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재발을 잘하는 유가종성 유선염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관찰하거나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절제를 할 수 있는데 난치성이나 희귀성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래도 염증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유선염 좀 도움 되셨나요?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외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내용으로 풀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상 유방 전문의 닥터 민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